전라남도 여수의 오래된 임대 아파트. 그랬구나. 부쩍 추워진 날씨에 아들의 건강이 걱정되는 엄마 미영 씨. 드라이기로 아들 몸의 혈액순환을 돕는데요. 이런 하루의 시작도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올해 9살. 국외조차 제 힘으로 가누지 못하는 해찬이는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 미영 씨가 해찬이를 위해 곱게 간 음식으로 아침을 준비합니다. 등에 땀이 흘렸네? 응? 등에 땀 났어? 아들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데요. 옳지. 된장국이 안 뜨거운데. 이렇게라도 엄마가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아들이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김치 매워요. 해찬이는 김치도 잘 먹는데요. 잘 먹는데요. 내년에는 빨간 김치 먹어야 돼, 너. 발질러. 하지만 엄마 미영 씨는 오랜 투병 생활로 아들을 돌보는 일이 하루하루 더 힘들어지는 요즘입니다. 얼마 좋을까? 건강하게 태어난 줄 알았던 아이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난 건 돌무렵. 발달이 느려 병원을 찾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큰 병원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해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서울 갈 경비가 없었어요. 경비가 없어가지고 애하고 둘이 울고 그냥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지. 그냥 시간만 보냈던 것 같아. 그냥 빨리 시간아 가라. 빨리 시간아 가라. 그날 오후. 안녕. 으쌰. 일주일에 한 번 해찬이는 집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뭐하고 지냈어? 나 학교 잘 갔다 왔어요. 응. 갑상선 중추 신경기능 저하증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뇌병변 1급 장애를 안고 태어난 해찬이.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통해서 굳어가는 뼈와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절이 힘을 안 주면 연약해지니까 이제 그런 걸 계속 이제 경험시켜주고, 해찬이 같은 경우 좀 다른 애들하고 다른 게 이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이렇게 긴장이 이렇게 딱 없어야 되는데 해찬이 같은 경우는 그게 해도 계속 있어요. 그래서 안 움직이면 우리도 몸을 안 움직이면 굳잖아요. 해찬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힘을 계속 주고 있는 애니까 이거 안 풀어주면 사실 일주일에 한 번도 부족하거든요. 해찬이에게 꼭 필요한 재활치료.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마음껏 치료할 수 없는 것이 늘 미안한 엄마인데요. 얘가 커지니까 강도가 더 세지고, 그러니까 그게 더 나빠지기를 방지하는, 이게 풀어주는 거. 말도 못하죠. 그건 말도 못하죠. 좀 일찍 치료했으면 그래도 부드러울 때 해줬으면 지금쯤은 앉을 수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응? 있잖아. 우리 아들 힘 좀 내보소. 오늘도 그저 서로의 곁을 변함없이 지키며 그렇게 엄마도 해찬이도 최선을 다해봅니다. 네. 이제 딱 시간에 물 먹고 샤워하자. 나른한 오후 해찬이의 컨디션이 좋은 틈에
밀린 집안일을 시작하는 미영 씨. 낡고 오래된 아파트라 청소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집안 곳곳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이 새. 저기 이게 두 곳이 이렇게 물이 새는 거예요. 이쪽하고 이 신문지 저들 이쪽에서 물을 막 타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물이 지금 고여 있거든요. 여기하고 지금 밤새 신문지가 다 젖었고 아침에 바꿔놓은 거. 새냐. 싱크대에서 샌 물로 흥건한 바닥. 그리고 방 안 벽면은 곰팡이가 가득한 상태. 임시 방편을 써보지만 면역력이 약한 해찬이를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서는 엄마입니다. 또 뜯어야 돼, 한 달 있으면. 아무리 세제로 닦고 해도 다시 생기더라고요, 곰팡이가. 이 자체가 집이 또 너무 오래됐고 뭐 손볼 때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당장 알아봐야 되는 사정이에요. 집을 알아봐야 되는 사정인데 순간에 감기가 걸리더라고. 잠시 후 집안의 온도부터 높이고 해찬이를 씻길 준비를 하는데요. 열악한 환경 탓에 이렇게 한 번 씻기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커져가지고 우리 아가가 엄청 커져가지고 들어가 앉아. 그래. 난방도 되지 않은 좁은 화장실에서 해찬이 역시 다리조차 편히 펴지 못하고 씻어야 하는 상황. 나오고 들어갈 때 머리 엄청 박았어요. 막 속도 나고. 왜냐면 우리 애기가 막 이렇게 뻗치니까 한 번씩. 이게 이제 더 커지면 어떻게 할까.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아이를 씻기는 불편함에도 해찬이에게는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엄마 마음. 하지만 현실은 하루하루 미안함이 커져만 가는데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언제까지나 아이 곁을 지키는 것. 엄마의 바람이 오늘 더 간절해집니다. 엄마가 언제까지 우리 아들을 이렇게 샤워시켜 줄 수 있을까? 했잖아. 해찬이도 엄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응? 응? 안 아프고 이렇게 해찬이 끝까지 샤워 시켜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응? 해줄 거죠? 해찬이도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앙상하게 마른 아이가 감기에라도 걸릴까 빠르게 뒤처리를 하는 것도 엄마의 목. 엄마의 몸과 마음이 더욱 분주해지는데요. 해찬이의 기저귀가 좀 특이해 보입니다. 근데 기저귀가 좀 되게 특이해요. 천기저귀. 이제 어느 정도 쉬했으면 천기저귀를 채우죠. 매일 일회용만 쓰면 숨통이 얼마 깝깝하겠어요. 거칠어지지 않으니까 이거를 안 버리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엄마의 사랑으로 오늘도 해찬이는 웃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해찬이 아빠 명곤 씨가 추운 날씨에도 비지땀을 흘리며 바쁘게 물건을 나르는데요. 회사 제품을 건설 현장에 납품하는 것이 명곤 씨의 주된 일입니다. 현장으로 가는 길. 때마침 비가 내리는데요. 이런 날은 일이 없을 때가 많아 걱정이 많은 요즘입니다.
건설 현장이나 이 공장 시설 현장에 안전용품 납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가 오면 위험 사고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직원들이 나오겠지만 너무 이 일반 근로자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납품이 하루씩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매일 반복되는 고단한 일상에도 명곤 씨가 힘을 내 일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해찬이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고 그래도 내 자식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인데 몸까지 그런다는 생각이 되니까 가슴은 아픈데 그 대신에 어차피 주신 거니까 행복하게 키우자고 저희 집사람과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결국 힘들지만은 열심히 케어를 하자.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다. 모든 걸 해찬이에서 쏟아붓자라고 둘이 다짐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물론 때때로 그런 얘기를 하고요. 아마 제가 집사람 해찬이만 안 했으면은 많이 생을 포기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도 이렇게 고단한 길을 멈추지 않고 묵묵히 달려갑니다. 저녁이 되었지만 명곤 씨가 또다시 무언가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급여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해찬이 케어하는 데서 뭐 필요한 것 있으면 좀 더 준비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게 됐죠. 해찬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려고요, 주말에. 얼마 전부터 야간 대리운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 나눈 쪽이요, 나눈? 1월 나눈 쪽이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 뒤쪽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며 힘든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명곤 씨. 차 주세요. 아빠의 하루는 쉽게 저물지 않습니다. 늦은 밤. 아마 자고 있을 겁니다. 학교 와서 워낙 힘을 많이 쓰니까 피곤해서 아마 잘 거예요. 일을 마치고 늦은 귀가를 한 명곤 씨가 옷도 벗지 않은 채 아들에게 향하는데요. 엄청 피곤하네. 괜찮아? 응. 피곤했어. 자고 있으면 서운하지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천사 같은 아들 해찬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풀어집니다. 마음이 휙 쳐요, 휙 쳐. 힘들어도 해찬이 생각하면 힘이 안 되니까. 지금처럼만 곁에 있어다오. 사랑하는 내 아들 해찬아. 그렇게 아빠는 마음속으로 새겨봅니다. 잠시 후 마주 앉은 부부. 받침대. 그렇지. 그 받침 때문에 얘가 막 뭔가 오늘도 그런 대로 하긴 했는데 좀 짜증도 많이 내고. 피곤해서 짜증이 네. 고맙다. 그 선생님이 그러는데 아무래도 좀 더 하면 해찬이한테 도움은 된다고 하시니까 그럼 일주일에 2번? 2번에서 3번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하는데 3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녹록치 않은 현실 앞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아빠인데요. 견디니까 지가. 해찬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어디 가서 뭘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까웠죠. 아무래도요. 제일 마음이 아프죠 그때가. 지금의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라는 엄마와 아빠의 잠 못 이루는 밤이 깊어집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가장 먼저 눈을 뜬 엄마 미영 씨, 무언가를 열심히 쓰는데요. 바로 성경 필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나의 살 길이다. 진짜 그거밖에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길만이 내가 저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길이고 내가 무너지지 않고 근데 이게 무너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나마 아픈 아이를 돌보는 것이 늘 기쁘고 감사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미영 씨를 붙든 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을 드린다는 뜻도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날까지 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주려고 물려주려고도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너를 사랑으로 키웠다. 너도 믿음 잃지 않고 정말 존귀하고 위대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거죠. 존귀하고 위대한 아들 해찬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엄마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위대한 아들 해찬아,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단다. 비록 육신의 연약함과 이 땅에서의 녹록치 않은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자.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너의 곁을 지켜줄게. 사랑한다, 내 아들.